안녕하세요. 에포스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22-23 챔피언스리그 16강 1차전 밀란 대 토트넘 리뷰입니다. 오늘은 내용이 많기 때문에 빠르게 가보겠습니다. 밀란은 토트넘을 상대로 3-4-3을 꺼냈는데 4-2-3-1 위주로 쓰던 피올리가 요새 3백을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밀란은 후방 빌드업 시에 3백과 투미드를 그대로 활용하는 3위 형태. 이 3위 형태에서 테오만 살짝 아래로 내려오는 3-3 형태. 기존의 3백에서 칼룰루를 오른쪽 풀백으로 빼고 테오가 왼쪽 풀백이 되는 4위 형태의 빌드업을 볼 수 있었습니다. 베나세르의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 토날리와 함께 미드필더로 출전한 크루니치입니다. 크루니치는 아래로 내려오는 움직임을 이용해 본인이 센터백이 되기도 했고 치아우, 키에르, 칼룰루 3백에서 크루니치가 오른쪽으로 빠져 4백의 오른쪽 풀백처럼 뛰기도 했습니다. 본인이 센터백이 되어 치아우 키에르와 함께 3백으로 묶일 수도 있었기 때문에 크루니치가 내려왔을 땐 칼룰루가 위로 더 올라가기도 했습니다. 전개 시에는 테오를 크루니치 토날리와 3미들로 묶는 3-3-4, 브라임 디아즈가 오른쪽으로 내려오는 3-4-3, 아니면 3백과 2미들만 남겨놓고 나머지를 위로 다 올리는 3-2-5를 볼 수 있었습니다. 3백과 4백을 동시에 쓸 수 있게 도와줬던 칼룰루입니다. 칼룰루는 3백의 오른쪽 센터백으로 시작했는데 위에 있던 테오가 내려왔을 땐 칼룰루가 4백의 오른쪽 풀백이 되기도 했습니다. 치아우 키에르 칼룰루 3백이 일자로 서 있기도 했었지만 대체로 칼룰루가 조금 더 올라간 역삼각형 3백에 가까웠습니다. 아까 말했던 대로 칼룰루는 오른쪽 풀백도 소화할 수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3백의 오른쪽 센터백이자 4백의 오른쪽 풀백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레앙의 움직임에 대해서도 간단히 보겠습니다. 프리톱의 왼쪽 윙으로 시작한 레앙은 중앙으로 들어가 지루와 투톱으로 묶이기도 했고 아래로 내려오기도 했습니다. 테오가 오버랩을 시도했을 땐 레앙이 미드필더로 내려와 크루니치 토날리와 함께 3미들로 묶였고 레앙이 왼쪽 측면에서 상대를 붙잡고 있으면 테오가 중앙으로 들어가면서 하프 스페이스 침투를 시도했습니다. 밀란은 수비 시에 레앙 브라임 디아즈를 내리는 5-4-1, 이 5-4-1에서 레앙을 지루와 투톱으로 묶는 5-3-2, 이 5-3-2에서 센터백 치아오가 위로 올라가 압박을 시도하는 4-4-1을 꺼냈습니다. 4-2-3-1 위주로 쓰던 피올리가 3백과 4백을 동시에 쓴 방법은 간단합니다. 테오를 내려 테오, 치아우, 키에르, 칼룰루 4백을 만들거나 위에 있던 미드필더 크루니치가 센터백이 되어 치아우, 키에르, 크루니치, 칼룰루 4백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리그에서 사스올한테 깨진 뒤로 3백을 꺼내기 시작한 피올리였습니다. 전 시즌에 비해 리그 실점이 많은 편인데 나폴리의 리그 우승이 거의 유력한 상황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챔피언스리그 진출을 두고 경쟁 중인 밀란입니다. 이기긴 이겼는데 뭔가 아쉽습니다. 원정 다득점이 사라진 마당에 1대0 승리는 좀 아쉬운 결과입니다. 물론 오랜만에 챔스 토너먼트로 돌아온 밀란이기 때문에 이 승리도 값진 승리지만 개인적으로는 한 골로 그쳐서 아쉬웠던 경기입니다. 왼쪽 윙백으로 나온 테오가 계속해서 토트넘의 오른쪽 수비를 괴롭혔는데 이게 뭔가 득점으로 쭉 이어지진 않아서 아쉬웠습니다.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2차전이 원정이기 때문에 최대한 골을 더 넣었으면 어땠을까 싶은 생각입니다. 밀라노 원정에 나선 토트넘도 똑같이 3-4-3을 꺼냈습니다. 토트넘은 후방 빌드업 시에 3백과 2미들 그대로 쓰는 3위 형태, 손흥민이 미드필더가 되어 사르스 킥과 함께 3미들로 묶이는 3-3 형태, 로메로를 오른쪽 풀백으로 올리고 페리시치가 내려와 왼쪽 풀백이 되는 4위 형태를 꺼냈습니다. 밀란과 토트넘 모두 3-4-3을 꺼내서 그런가 빌드업 시에는 거의 비슷한 움직임을 보여줬습니다. 전개 시에는 두 가지 버전의 3-3-4를 볼 수 있었습니다. 왼쪽 윙 손흥민이 3미들로 묶이는 3-3-4, 오른쪽 윙백 에메르송이 3미들로 묶이는 3-3-4가 있었고 별 특별한 움직임이 없으면 높은 확률로 3-2-5를 자주 볼 수 있었습니다. 많은 팬들이 궁금해하는 건 손흥민의 득점력이 줄어든 이유입니다. 특이하게도 손흥민은 사르스퀵과 함께 3미들로 묶이면서 미드필더로 자주 뛰었습니다. 3-2-5에서는 왼쪽 하프 스페이스를 차지하고 있다가 아래로 내려와 미드필드 지원에 나섰던 손흥민입니다. 사실상 페리시치가 포톱의 왼쪽 윙 역할을 맡고 손흥민은 미드필더처럼 뛰었습니다. 전술부터가 공격수를 미드필더로 활용하는 그림이기 때문에 단순히 득점에만 집중할 수 없는 환경입니다. 최근에 재계약 얘기가 나오고 있는 해리 케인의 움직임도 핵심입니다. 스트라이커로 출전했지만 아래로 내려왔던 케인입니다. 측면으로 빠져 삼각형을 만들면서 수적 우위를 가져갈 수 있게 도와줬고 아래로 안 내려왔을 때는 5톱의 중앙에서 팀의 공격을 리드했습니다. 예전과 살짝 다른 게 있었다면 아래로 내려오긴 내려오는데 깊은 위치까지 내려오진 않았던 케인입니다. 토트넘은 수비 시에 양쪽 윙어 손흥민, 쿨루셉스키를 모두 내리는 5-4-1. 이 5-4-1에서 손흥민이 케인과 투톱으로 묶이는 5-3-2. 이 5-3-2에서 오른쪽 윙백 에메르송이 위로 올라가는 4-4-2를 볼 수 있었습니다. 역시나 마찬가지로 밀란과 똑같은 3-4-3이기 때문에 딱히 다른 게 없었습니다.
페드로 포로를 영입했더니 이상하게 폼이 오르기 시작한 에메르송입니다. 토트넘이 3위 형태로 빌드업할 땐 에메르송이 덜 올라가 사르스킵과 함께 3미들로 묶이기도 했고, 5톱 기준으로는 쿨루셉스키가 열어주는 오른쪽 측면으로 오버랩을 시도했던 에메르송입니다. 밀란이 칼룰루를 이용해 3백과 4백을 동시에 썼다면 토트넘은 페리시치와 에메르송을 주로 이용했습니다. 페리시치가 내려와 페리시치, 랑글레, 다이어, 로메로 4백을 만들거나 에메르송이 내려와 랑글레, 다이어, 로메로, 에메르송 4백을 만들었습니다. 아니면 페리시치와 에메르송을 모두 내려 페리시치, 랑글레, 다이어, 에메르송 4백을 만들고 로메로를 위로 올려 압박을 시키거나 하나의 공격 옵션으로 활용했던 토트넘입니다. 왜 손흥민이 미드필더로 뛰고 있을까요? 결국은 페리시치와 동시에 기용하는 과정에서 생긴 문제입니다. 제 눈으로는 둘을 같이 써야 하는 이유를 못 느끼겠습니다. 페리시치가 사실상 왼쪽 윙처럼 뛰면 4톱에서 5톱을 만들 수 있는데 사르스킵 2미들만으로는 역부족이니 손흥민을 미드필더로 활용하는 게 콘테의 의도로 보입니다. 실제로 손흥민은 5톱의 왼쪽 하프 스페이스에 서 있다가 아래로 내려와 3미들을 만들었는데 침투에 능한 손흥민에게 빌드업 관여 플레이를 지시한 것은 의외였습니다. 전술적으로 득점에만 집중할 수 있는 위치에서 뛰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득점력이 자연스럽게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요주의 인물로는 로메로를 뽑을 수 있습니다. 일명 시한폭탄으로도 부를 수 있겠습니다. 아탈란타 시절 때 본 로메로는 파이팅 넘치는 수비수 정도였지만 단점은 분명히 있었습니다. 특유의 개태클이나 다혈질스러운 태도는 여전했습니다. 수비력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닌데 로메로 특유의 다혈질적인 모습이 팀에게 좋은 건 아닙니다. 앞으로도 로메로는 특유의 욱하는 성격을 고칠 필요가 있습니다. 토트넘이 더 올라가려면 센터백 조합 좀 전체적으로 손봐야 하지 않을까 싶네요. 토트넘이 노려볼 만한 감독으로 누가 있을까요? 재미로 봅시다. 데제르비야 말할 것도 없이 모두가 탐내는 풀포텐 감독입니다. 13회맨 바이아웃 조항이 있다고 하던데 과연 데제르비가 한 시즌 만에 브라이튼을 떠날지는 모르겠습니다. 게다가 많은 팀들이 그를 좋아하기 때문에 경쟁도 치열할 것으로 보입니다. 챔스에서도 만남았던 아모림의 축구도 토트넘과 어울릴 수 있습니다. 근데 때로는 아모림의 축구가 답답하게 느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좀 더 지켜봐야 합니다. 가야르도 감독도 좋은 픽이 될 수 있습니다. 다른 팀들의 오퍼를 거절하는 걸로 보아 가야르도는 여름부터 본격적으로 일을 시작하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개인적으로는 토리노를 이끌고 있는 유리치가 토트넘하고 잘 어울린다고 생각합니다. 프리백을 그대로 이어갈 수 있고 전방 압박을 활용해 역동적인 축구를 보여줄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이 넷 중에는 데제르비가 최고의 매물인데 다른 조건들을 뒤로하고 경기 스타일만 봤을 때는 유리치하고 토트넘하고 잘 어울려 보입니다. 오랜만에 거하게 떠들었던 챔스 리뷰입니다. 둘 다 3-4-3이라서 그런가 분석해놓고 보니 대부분의 포메이션이 겹쳐서 당황했고 3-4-3, 3-4-3 발음하는데 죄다 시옷 발음이라 혀가 제대로 꼬였습니다. 리뷰는 어렵지 않은데 그림 그리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몇몇 특정 경기들 얘기만 하려고 합니다. 이것으로 이번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